안녕하세요, 스카치자입니다. 원핸드 백핸드가 다른 동작들보다 특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테니스를 하면서 흔히 쓰게 되는 동작과 원핸드 백핸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작들은 분명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션 자체도 다른 동작에 비해 훨씬 크기도 하고 스윙 속도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동 센스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어려운 게 당연하죠. 공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스윙을 하는 포핸드와는 달리 원핸드 백핸드는 공을 등지고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포핸드는 스윙의 축이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뒤쪽에 있고 백핸드는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봐도 백핸드는 더욱 스윙 메커니즘과 타점을 이해하고 체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하여 원핸드 백핸드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백핸드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에러가 잘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급자들이 흔히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리하여 에러가 나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상황별로 준비하였으니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시더라도 당장 에러가 날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드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핸드가 어색하셨던 분들을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꿀팁과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만 하시면 여러분의 백핸드 실력이 순식간에 성장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원핸드 백핸드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빠지는 공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백핸드 셋업 스탠스를 매우 좁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원핸드 백핸드는 비교적 다른 동작들에 비해 셋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유니턴의 정도가 훨씬 더 많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들의 준비 자세를 보면 상체 회전이 반만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반 이상으로 몸을 틀어 등이 살짝 앞으로 보일 정도로 완전히 상체를 꼬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핸드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고 그 근육 무리의 크기 또한 굉장히 작아 파워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상체의 큰 근육군과 함께 스윙을 해줘야 추가적인 상체 회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백핸드 파워도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니턴이 커질수록 스윙과 상체의 회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백핸드 임팩트 시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유니턴을 잘 만들어 놓더라도 스윙 때마다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에러를 만들고 유니턴을 크게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유니턴과 밸런스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스탠스를 아주 넓게 서는 것입니다. 좁게 서 있는 스탠스는 무너지기 쉽지만 스탠스를 조금만 넓혀도 마치 나무 뿌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견고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죠. 페더러나 바브린카와 같은 백핸드 대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큰 스텝으로 빠지는 공을 쫓아 스탠스를 넓혀 스윙을 하는데요. 사실 모든 스윙을 이렇게 큰 스텝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발 사이 간격에 라켓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스탠스를 잡아두어야 균형 있는 스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지만 가능하면 내딛는 발은 수평으로 넓게 서줘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옆쪽으로만 빼주더라도 어깨가 다치며 유니턴도 훨씬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도 생기죠. 임팩트 위치와 수평하도록 크로스로 내딛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스탠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빠지는 공이 아닌 몸으로 붙는 공이 올 때는 수평선상에서 뒷발을 빼주고 상체를 닫아놓는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편하게 백핸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테니스의 모든 스윙 동작에서 체중 이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들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백핸드를 칠 때는 공을 쫓아 몸을 기대어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을 내딛어 스탠스를 만든 뒤 스윙을 하려다 보면 힘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앞발에 무게를 충분히 실은 후에 축을 만들고 스윙을 하면 더 강력한 백핸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스윙 전부터 앞발에서 체중 이동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무게중심이 하체의 이동을 제한하고 상체로만 스윙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럼 어떻게 체중 이동을 미리 하지 않고 백핸드 스윙과 함께 힘을 씻어보낼 수 있을까요? 프로 선수들의 푸더크를 자세히 보시면 스윙의 출발을 뒷발로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양발을 함께 움직이지만 뒤쪽으로 무게를 확실히 옮겨놓고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발의 무게는 스윙이 출발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앞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앞발을 내딛는 첫 순간에는 발꿈치로만 지면을 터치하고 그 이후 발바닥을 덮으며 완전한 무게 이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발의 움직임 순서를 살짝만 바꾸는 것이 힘을 들이지 않고 초강력 백핸드를 치는 프로들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도 이런 움직임을 익숙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백핸드 스윙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간단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꿈치와 발바닥을 사용하여 연습하는 힐투토 드릴입니다. 백핸드 스윙보다 먼저 발바닥의 움직임에 집중해보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공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발을 세팅해두고 발꿈치로만 서서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게이동이 앞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스윙을 이어가면 몸이 똑바로 서면서 공을 보내는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피니시가 끝나는 지점에서 무게이동이 제대로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면 반대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쉽게 무게이동을 해야 하는지 아시게 되셨죠? 따로 발바닥을 의식하지 않아도 앞으로 발이 저절로 들리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강력한 공을 치고 싶으시다면 앞뒤 무게이동뿐만 아니라 무릎을 살짝 굽힌 뒤 위아래 무게이동을 추가하여 연습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완벽한 무게이동으로 어색했던 백핸드가 완전 자기 것이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백핸드 스윙 궤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포핸드와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핸드 스윙에서 탑스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켓면을 살짝 덮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브러쉬업 스윙을 하게 되죠. 브러쉬 스윙의 원리는 스윙의 진행 방향이 다운 투 업을 그리는 것이며, 이런 스윙 방향으로 공의 윗면을 치면 공의 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핸드 백핸드는 포핸드처럼 쉽게 브러쉬 스윙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팔과 어깨의 쓰임이 완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포핸드와 같이 다운 투 업 방향으로 스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대부분 라켓면을 밀어낸 뒤 그냥 올려만 주면서 스윙을 끝내게 되고, 그 결과로 공이 뜨거나 네트에 쉽게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포핸드 스윙과 똑같이 백핸드 스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테이크백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핸드 파워편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것처럼 백핸드 역시 라켓과 팔의 레버리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 라켓 팁이 위로 향하게 그립을 잡고 테이크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라켓 팁을 세우기 위해 라켓 그립을 꽉 쥐고 있으면 스윙 속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동손이 아닌 왼손으로 라켓을 뒤로 빼주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테이크백 때까지는 스윙을 하는 팔이 편하게 릴렉스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 스윙이 출발하면 가속을 만들기 훨씬 쉬워지죠. 테이크백에서 라켓 팁을 세우는 이유는 앞서 말한 브러쉬업 스윙을 더욱 쉽게 구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말 그대로 다운 투 업 스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윙에서 다운이 되는 구간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라켓을 세워 테이크백을 해두면 스윙이 출발하며 허리춤 부분까지 라켓 다운이 되고 훨씬 쉽게 업스윙을 그리며 백핸드 풀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켓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백핸드 스윙에서 라켓을 몸과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스윙 궤도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짧은 구간에서 순식간에 스윙 속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 반경이 넓게 쓰일 수 있도록 팔을 쭉 펼친 상태에서 라켓을 두고 스윙 구간을 훨씬 여유롭게 하여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 가속도 쉽게 만들고 라켓을 던지는 듯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라켓과의 거리를 스윙대마다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라켓을 받치고 있는 왼손과 팔꿈치를 생각보다 높게 들어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로 라켓을 든다고 생각하고 라켓을 빼면 라켓과 몸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며 훨씬 편하게 스윙을 그릴 수 있죠. 전체적인 백핸드 스윙 동작에 앞서 우선 팔과 팔꿈치를 멀리 그리고 높게 들어 자세를 준비한 뒤 스윙 연습을 해보시면 이전보다 더욱 자연스럽게 백핸드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핸드 피니쉬입니다. 레버리지를 잘 살리고 라켓을 멀리 두어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라켓 드랍과 브러쉬업 스윙으로 훨씬 편한 백핸드 스윙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포핸드의 와이퍼 스윙과 같이 라켓이 덮어지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스핀이 생각보다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임팩트 이후 손목을 풀어 라켓을 앞으로 열어버리면서 백핸드 스핀을 만들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백핸드도 와이퍼 스윙을 하며 백핸드 스핀을 만들 수 있을까요? 포핸드에서 팔꿈치를 축으로 팔이 내전을 하며 와이퍼 스윙을 만들어낸 것과 완벽히 반대로 백핸드의 피니쉬에서는 외전, 즉 바깥으로 회전을 만들어주면 스핀이 걸리는 백핸드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백핸드 임팩트 구간까지 라켓 코킹을 유지한 상태로 스윙을 하면 손등이 위를 향하며 라켓을 쭉 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팔을 외전시키면 와이퍼 스윙과 똑같은 원리로 공을 쓸고 지나가면서 핀이 걸리는 백핸드 스트로크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백핸드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바로 넓은 스탠스와 체중 이동을 만드는 발꿈치 활용 방법, 마지막으로 테이크백과 백핸드 피니쉬입니다. 원핸드 백핸드 자체가 원래 어려운 동작이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영상에서 소개드린 작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포핸드처럼 편안한 백핸드를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과 같이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누구나 테니스 재미있게 스카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